보자. 자, 이게 아세트산에서 그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 거 이렇게 양상 보시고 이렇게 수소를 중심으로 180도, 180도가 돼서 이렇게 이합체가 되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세틱 애시드의 루이스 구조가 이렇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 해볼 거는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dpdt가 델타 S 델타 VM 이렇게 표현되는 게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거든요. 그럼 저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에 도달하는 과정도 있겠죠.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연력학을 충분히 배운 건 아니어서 그냥 저 수식은 그냥 인정하도록 합시다. 연력학을 좀 더 많이 배워야 해서 이 수식은 그냥 인정. 네, 인정하도록 합시다. 받아들이도록 하시고요.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순물질의 상도표에서 서로 다른 두 상태가 공존하는 PT. P는 뭐고 T는 뭐예요? 온도와 P는 압력이고 T는 온도죠. 요 사이의 함수 관계가 바로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V는 뭐겠어요? 부피. S는 엔트로피입니다. 이때 여기 붙어 있는 소문자 M은 몰러를 줄임말인데 뜻은 1몰당. 알겠죠? 그래서 1몰당 부피의 변화, 1몰당 엔트로피의 변화. 알겠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뜻은 이거고요. 그래서 뭘 예로 들었냐면 그 유명한 H2O에 보시다시피 상도표를 하나 예로 들었습니다. 많이 받고 충분히 공부했던 거죠. 네. 자, 예를 들어서 0도씨 이론 온도를 뭐라고 했었죠? 정상 0도씨 바로 정상 어느 점 어는 점. 그 다음에 100도씨는 정상 끓는 점 정상 끓는 점. 기억하죠? 그리고 T는 뭐예요? T는? T. 삼중점 얘는 삼중점이었죠. 네. 기억하죠? 자, 그럼 이때 예를 들면 일기압에서 0도씨보다 온도가 낮다. 그럼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고체 네, 바로 얼음으로 존재하죠. 그 다음 일기압에서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다. 그럼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리퀴드 바로 물로 존재하죠. 그리고 일기압에서 100도씨 이상이다. 그럼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바로 수증기로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TA 곡선 보이죠? 근데 이 TA가 됐건 B가 됐건 C가 됐건 이 모든 곡선들은 그 좌표가 무슨 좌표예요? PT 좌표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어떤 압력과 어떤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 위에 온도압력으로 이루어진 어떤 정보 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런 식의 곡선 혹은 함수 형태를 나타낼 거란 말이에요. 이 위에서도 온도압력 어떤 함수가 있을 거고 이 위에서도 온도압력 함수가 있을 건데 그 함수를 나타내는 수식이 뭐라고요?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알겠죠? 왜냐? 이 온도압력 조건에서는 어떤 상태가 나타나요? 연속 두 가지 상태 P 고체와 기체가 동시에 나타나죠. 이 온도압력 조건에서는 어떤 상태가 관찰돼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죠. 이 온도압력 조건에서는 누가 관찰돼요? 액체와 기체가 관찰되죠.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요 TA 곡선은 어떤 상태와 어떤 상태가 공존하는 온도 압력 조건이라고요? 고체와 기체 그런 현상을 승화. 승화를 영어로? 승화를 영어로? 서블리메이션. 승화. 그 다음 TC. TC는 잘 봐요. 누구하고 누구가 공존? 물과 수증기. 알겠죠?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현상을 증발 혹은 기화. 알겠죠? 증발 혹은 기화를 바로 베이포리제이션. 여기가 가스. 우리말 번역은 뭐 증발, 기화 뭐 다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 온도 압력 조건은 승화, 요 온도 압력 조건은 증발, 기화. 알겠죠? 그다음 TB는 누구와 누구의 공존? 고체와 액체.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온도 압력 조건을 융해. 융해를 우리말로 아니 융해가 우리말이지. 융해를 영어로 퓨전. 알겠죠? 융해. 그래서 이 클럽페이롱 이쿠에이션을 어디에 적용해 볼 거냐면 첫 번째 1 TA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TA 무슨 상황? 승화. 자, 그러면 저기 승화에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죠. 우선 dP, dT가 어떻게 되느냐? 짜잔, 이렇게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승화는 뭐하고 뭐가 공존? 고체와 기체가 공존. 그러면 이때 얘 엔트로피인데 만약에 솔리드 1몰 엔트로피인데 가스 그 전에 다시 얘는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자. 그대로 쓰고 얘는 부피인데 가스 부피인데 솔리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1몰 부피의 차이죠. 됐습니까? 1몰 부피의 차이인데 누구하고 누구? 고체하고 기체. 알겠죠? 그러면 엔트로피도 뭐 굳이 바꾸자면 얘 역시 1몰 엔트로피인데 기체 빼기 1몰 엔트로피인데 고체 뭐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지금은 편의에 의해서 부피만 이렇게 각각의 부피로 따로따로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봐. 무슨 적으로? 근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왜? VMS에 비해 VMG가 매우 커요. 바로 고체에 비해서 기체의 부피가 훨씬 더 어때요? 커요. 훨씬 크죠? 몇 배 크죠? 1000배. 최소 1000배에서 크면 10,000배. 알겠죠? 그래서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기체의 부피가 1000배, 10,000배 크기 때문에 이 뒤에를 어떻게 하자? 얘를 무시하자. 되죠? 이대 여기서 위에 거 엔트로피죠. 네. 엔트로피. 이 엔트로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을 요렇게, 이게 엔트로피하고 H가 뭐예요? 엔탈피죠. 그래서 엔트로피하고 엔탈피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어요. 왜 이러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요거 수직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선 지금은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인정하도록 하고요. 자, S가 뭐라고요? 엔트로피. 엔트로피. H가 뭐다? 엔탈피. 이렇게 엔탈피. T는 뭐예요? 온도. 그래서 엔트로피를 온도분의 엔탈피 변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 SUB라고 쓴 의미는 서블리메이션. 바로 저기 있는 승화겠죠? 승화를 영어 표현으로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줄여서 SUB라고 쓴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가 공존하니까? 고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아랫부분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P분의 RT. 자, 아래쪽에 있는 얘는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뭐를 이용해서 바꾼 거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서 바꾼 거죠. 바로 PV는 nRT잖아요. 근데 몰수를 몇 몰로 했으니까? 1몰 했으니까 1하고 VM은 P분의 RT. 됐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요렇게 R T제곱 분의 델타 H 서블리메이션 그 다음 곱하기 P.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곱했고 얘 곱해서 저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dpdt를 분리를 해서 압력 변수는 압력 변수끼리, 온도 변수는 온도 변수끼리 묶은 거예요. 됐습니까? 예. 됐죠? 승아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인정을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부분이 뭐냐면 R은 뭐예요? 기체 상수죠. 그 다음에 델타 H는 뭐예요? 엔탈피잖아요. 요 부분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기체 상수는 완전히 일정한데 엔탈피가 사실 온도가 변하면 영향을 받아요. 살짝 변하긴 합니다만 아주 조금밖에 안 변해요.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을 거의 상수처럼 취급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를 상수 취급한다고 했을 때 얘를 양변에 인티그럴 적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디서 어디까지? 압력 P1에서 P2까지, 온도 T1에서 T2까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런 표현으로 바꾼 다음에 압력을 P1에서 P2까지, 온도는 T1에서 T2까지, 이 부분은 거의 일정하니까 상수가 돼서 적분기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역수함수 적분하면 무슨 함수가 나오죠? 로그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R분의 델타 H 서블리메이션이 되는데 이게 온도의 제곱 역수를 적분하면 무슨 함수가 되죠? 마이너스. 바로 마이너스 T분의 1 함수가 되죠? 됐죠? 이건 이제 아주 간단한 다항함수 적분이니까 뭐 외워놓도록 하시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R 델타 H 서블리메이션 분의 괄호 열고 T2분의 1 빼기 T1분의 1 됐습니까? 됐죠? 이게 그 유명한 뭐다?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식이에요. 알겠죠? 이게 승화 과정에서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과정은 뭐지? 됐죠? 자, 우선은 수직 전개만 쭉 하고 눈으로 한번 봐두세요. 아, 이렇게 하나보다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됐죠? 됐죠? 자, 이때 P1을 1ATM 이라고 하면 T1은 뭐가 될까요? P1을 1ATM이라고 하면 T1은 뭐가 될까요? 바로 정상 승화점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있네. 알겠죠? 정상 승화점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물질에 따라서 압력 1기압일 때 정상 승화점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뭐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압력이 1기압일 때 승화를 하면 그게 정상 승화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T 서브 백설표라고 하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P2 있죠? P2를 그냥 지금 압력 조건으로 두고 여기에 있는 T2를 지금 온도 조건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P2, T2는 지금 온도, 지금 압력 조건이고 P1은 1기압의 그때 온도는 정상 승화점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T1, T2에다가 얘를 쭉 집어넣으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P2가 지금 뭐라고요? P2가 지금 T2는 지금 온도 조건, 네. P2는 지금 압력 조건. 지금의 온도 압력을 P1, P2, T2라고 하자고요. T1, T2는 1기압의 정상 승화점이라고 하고요. 그럼 얘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위에 지울게요. 예. 자, 해놓고 지우면 어떻게 되느냐? 로그 P는 R분의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이 아니라 서블리메이션 곱하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죠. 마이너스 델타 H 서블리메이션 나누기 R 곱하기 T1분의 1 더하기 R T 서블리메이션 백설표 분의 델타 H 서블리메이션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별거 아니고 여기다가 T1, T2의 의미 여기서 나와 있는 정보들을 넣고 정리하면 이게 되겠죠? P1을 1기압이라고 했으니까 1이니까 뿅 사라질 거고 그럼 로그 P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압력 P2를 그냥 P로 바꿨고 현재 온도 T2를 그냥 T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P1에는 1기압, T2에는 정상 승화점을 넣으면 저렇게 표현을 바꿀 수가 있죠. 됐죠? 그럼 얘를 다시 뭐로 바꿀 수 있느냐? 마이너스 델타 H 서블리메이션 나누기 R T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S 서블리메이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제 저렇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요만큼을 뭐로 바꾼 거예요? 요렇게 바꾼 거라는 거 알겠죠? 됐죠?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엔트로피가 온도분의 엔탈피라고 했잖아요. 요걸 인정한다면 여기에 온도분의 엔탈피 정보가 있잖아요. 그걸 승화 엔트로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얘를 그 유명한 클라페이롱 클라우지우스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온도가 어느 축에 있어요? 온도가 X축에 있죠? 압력이 Y축에 있죠? 이 X하고 Y 사이의 함수 관계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이 곡선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PT 그래프에서 이 곡선의 함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 결과에서 그때 막 P1, P2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이 식을 만들었었어요 수업 시간에. 네, 저걸 수업 시간에 했다고? 했답니다. 다른 학교 다니는 건가요? 네? 지우는 다른 학교 다니는 건가요? 저희 아직 음. 안 나갔어요. 그래요? 승우는 예를 들면은 우수반. 그 다음에 저기 뭐냐면 지우는 열등반. 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반에 우수한 친구가 있지. 아 그런가요? 김우준이라고 있네요. 쟤는 됐죠. 얘 자 빨리 쓰세요. 쓰세요. 자 나 썼어요. 썼죠. 다 썼어요. 그 다음 봅시다. 네. 두 번째 이 B 말고 C 먼저 해봐요. 그럼 C면 이거잖아요. 증발. 증발은 누구하고 누가 공존? 기체하고 액체가 공존. 그렇죠? 그러면 아까 승화에서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솔리드를 리퀴드로 바꾸면 끝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기체의 부피와 액체의 부피를 당연히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무시. 그럼 얘를 이렇게 똑같이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네. 그러면 엔트로피는 엔탈피를 온도로 나눈 거라고 했죠. 이때 승화 대신에 뭐로 바꿀까요? 승화 대신에 증발. 지금은 증발. 자, 아까하고 뭐 매우 달라 보여요?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죠? 그냥 표현만 바꾸는 거예요. 그죠? 표현만. 그러면 이 증발이니까 아까의 승화를 증발. 이렇게 바꾸고 똑같이 접근하는 거예요. 알겠죠? 증발.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서도 승화가 아니라 증발. 승화가 아니라 증발. 그럼 이때 압력이 1기압이라고 하면 그때 온도는 정상 뭐가 되겠어요? 정상 끓는 점이 된다. 이런 말이죠. 정상 끓는 점은 TB라고 하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아까하고 상황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얘도 이름이 똑같아요. 됐죠? 얘도 식 이름 똑같아요. 이것도 클라페이론 클라우지우스 이쿠에이션입니다. 원리가 같잖아요. 함수꼴도 똑같고. 그러면 이때 이 조건을 여기에 집어넣어. 그러면 승화가 아니라 증발. 자, 이것도 전부 다 증발. 그러면 승화 온도가 아니라 TB, 보일링 포인트. 요것도 증발. 요것도 증발.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 식 역시 뭐라고 한다?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쓸 때 뭐 이게 반대로 쓰기도 합니다. 반대로.
반대로. 뭐 사실은 이게 수학적으로 다 필요충분 조건인지라 증명 과정은 필요충분 조건이라 뭐 누구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깜짝아. 되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TC에 있는 온도압력은 어떤 수식을 만족하게 돼 있다? 요걸 만족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TB. 이건 안될 거. TB 해볼게요. TB. TB 할게요. 자, 그래서 사실은 TA를 증명하는 것과 TC를 증명하는 건 매우 달랐어요. 매우 유사했어요. 매우 유사했어요. 왜? 기체가 들어가니까 똑같이 부피를 바로 그 사태 기체의 부피가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TA의 수리적 관계나 TC의 수리적 관계나 사실 원리적으로 같다 다르다? 완전 동일한 거예요. 뭐가 공존하기 때문에? 기체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데 솔리드 리퀴드 공존하는 요 TB 곡선에는 앞서에 뭐가 없는 거예요. 기체 상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저 클라페이롱 시리키 약간 다르게 표현됩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줄게요. 네. 네, 줄게요. 네, 준다. 다 줄게요. 지우자. 쓱쓱쓱쓱. 지우자. 쓱쓱쓱쓱. 지우자. 쓱쓱쓱쓱. 자, 그럼 이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냥 델타 H 퓨즈 온도 T 델타 V M 이렇게 바꿔줍니다. 2번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 3번이겠네. 네, 3번에 T B. 자, T B면 무슨 관계였어요? 바로 융해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엔트로피 부분을 요렇게 융의 엔탈피 변화와 온도로 표현한 겁니다. 아이고. 됐죠? 네. 됐죠. 그럼 이때 얘를 수식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DP는 델타 H 퓨즈 나누기 델타 VM 보이죠? 한 다음 T분의 1 DT 됐죠? 저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때 요 부분 거의 뭐하다? 일정 이라고 가정을 하면 양변에 뭐? 적분을 부피 변화는 거의 일정. 사실은 온도가 변하면 부피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열팽창. 열팽창. 근데 액체나 기체가 열팽창을 한다고 해서 액체나 고체가 열팽창을 한다고 해서 누구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기체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래서 온도가 변한다 하더라도 액체나 고체는 부피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적분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겠어요? T1에서 T2 아니 뭐야 이거 P1에서 P2 T1에서 T2 됐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P2 빼기 P1이 델타 H 퓨즈 델타 VM 로그 T1에서 T2
이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좋아. 됐죠? 그죠?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얘는 다른 꼴로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두고 그냥 뭐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렇게 나와요. 클라베이션. 예, 얘도 클라우디우스 클라피롱식입니다. 다만 이제 조건에 따라 좀 달라질 뿐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클라우디우스식을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여기 잘 보시면 이 접선의 길기가 지금 양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음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양함수. 이 접선의 길기가 음수로 표현되어 있죠? 이유는 뭐 때문에? 저 T1 H2O의 경우는 이 접선의 길이가 음수로 표현되어 있죠. 네. 왜? T1이 더 크기 때문에 바로 둘 중에 어디가 더 고밀도라서요? 액체 물이 더 고밀도이기 때문에 액체가 고밀도일 경우는 접선의 길기가 음수가 된다고 했죠. 네.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액체가 더 고밀도이기 때문에 액체의 부피가 더 크겠어요? 액체의 부피가 더 작겠어요? 작아요. 액체의 부피가 더 작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피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액체하고 고체에 대해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니까 여기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가 돼서 전체적으로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체가 밀도가 더 크다. 고체가 더 고밀도면 이 접선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양수. 이런 식으로 양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명심할 건 H2O는 지금 이것이 가장 뭐하다? 고밀도. 됐죠? 됐죠? 그 다음 다 썼죠? 네. 지운다. 네. 지울게요. 다 지운다. 지운다. 지우자. 퀴즈 3중점에서 TA와 TC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시오.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1.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TA는 로그 P가 마이너스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R 분의 T분의 1 더하기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R 맞나요? 네. 그 다음 TB는 로그 P TB가 아니고 TATC TC는 TA는 베이포리제이션이 아니고 서블리메이션. 로그 P는 TC는 마이너스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나누기 R T분의 1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나누기 R 됐죠? 그럼 여러분 이때 여기서 얘를 온도에 대해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 자 LN 이쪽은 뭐 하자? 이쪽은 거의 뭐? 거의 상수라고 하자. 네.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R T 제곱분의 델타 S 서블리메이션이 되겠죠? 네. 자 얘는 로그 P에서 DT 하시면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RT 제곱 동일하게 나오겠죠? 네. 뭐 함수꼴이 사실 함수꼴이 달라요? 함수꼴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미분한 것도 똑같겠죠. 근데 미분 왜 한 거예요? 기울기. 미분 왜 한 거냐면 접선의 길기 구하려고요. 됐죠? 네. 그럼 이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언제나 델타 S 서블리메이션과 델타 S 베이포레이제이션 이 둘은 대소비가 어떻게 될까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언제나 어떻게 돼요? 대소 비교. 이렇게 되죠? 맞나요? 자, 잘 모르겠죠? 네.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걸 뭐라고 해요?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걸 퓨전. 퓨전이라고 하잖아요. 용융.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녹는 거. 한 거구나. 그 다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해요? 증발. 그러면 이 둘을 더해요. 그러면 솔리드가 가스가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해요? 서블리메이션.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증발 엔탈피에다가 용융 엔탈피를 더한 게 개념적으로 승화 엔탈피가 되겠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이게 더 크겠죠.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요 접선의 기울기하고 요 접선의 기울기 어디가 더 크다? 당연히 이쪽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승화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있죠. 승화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기화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있죠. 어디가 더 크게 그려져 있어요? 베이퍼레이션. 삼중점 근처에서 이쪽이 승화가 더 급하다고요. 승화. 무슨 말 알겠어요? 선생님, 네. 근데 있잖아요. 승화 과정에서는 중간에 그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가 아니라 바로 가는 건데 왜 저렇게 더 할 수 있어요? 삼중점은 승화하고 기화가 동시에 일어나니까요. 아, 삼중점. 아, 맞네. 삼중점에서. 아, 그래서 왜 삼중점에서 고려하냐면 삼중점에서 승화와 기화가 만나기 때문이에요. 만나는데 삼중점에서 승화라고 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하고 기화라고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차이가 나는데 어디가 더 급하다? 승화를 더 급하게 그려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압력 온도 그래프가 있는데 자, 삼중점을 기준으로 잘 봐요. 승화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죠. 삼중점을 중심으로 기화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죠. 어디가 더 커요? 이 경우는 삼중점을 중심으로 기화의 접선의 기울기가 크잖아요. 네. 이런 식의 상도표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순물질의 상도표는 항상 삼중점 근처에서 이런 성격을 보여야 된다고. 그걸 이 클라우지우스 클라페 이동식에서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이 교재에 네. 이 교재에도 연습 문제가 여러 개 붙어 있죠? 연습 문제가 지금 몇 개나 내가 넣어놨냐면 29개, 30개, 36개 넣어놨거든요? 다 풀어오십시오. 알겠죠? 네. 다 풀어오세요. 36개나 넣어놨어요. 36개. 요거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